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항공생리 이론 제 8강 시간이죠. 네, 오늘은 공간정의 상실 그 세 번째 인간의 평형 감각 기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평형 감각 기관에 관한 내용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평형 감각 기관 세 가지죠. 시각기관, 그 다음에 뇌의 전정기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유수용계. 요 세 가지 평형 감각기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감각기관이죠. 자, 세 가지 평형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기관. 그 다음에 뇌의 전정기관. 그 다음에 고유수용계. 자, 물론 청각기관도 일부는 평형 감각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공생리에서 특히 이 공간정의 상실에서 평형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하면은 주로 이 세 가지, 즉 시각과 전정기관과 고유수용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형 감각기관은 지상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지상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며 우리의 뇌는 각각으로부터 입력받은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비행과 같은 복잡한 운동과 힘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뇌에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공간정의 상실이었던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눈은 가장 신뢰할 만한 감각 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감각 기관이 이 비행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계 기상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다양한 참조물을 확인하면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외부의 어떤 시각적인 참조물이 확인 안 되는 그러한 계기 기상 조건 하에서는 결국은 시각을 가지고 내부에 있는 계기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시각 기관에 의존하고자 하는 결심, 그리고 다른 감각 기관, 예를 들어서 전정 기관이라든가 고유 수용기와 같은 그런 다른 감각 기관의 입력 정보보다는 우리가 계기를 믿으려는 결심은 판단과 연습이 요구된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 비행에 대한 어떤 스킬과 어떤 숙련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어떤 SD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각 기관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뭐 향후에 이제 시각과 관련한 어떤 착각들 많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정기관입니다. 자, 전정기관은 운동과 중력을 감지하는 기관으로서 이석 기관 및 세반 고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림입니다. 우리 귀 안의 구조인데, 자, 이 부분이 뇌의 전정기관입니다. 뇌의 전정기관. 지금 보시면 여기 세 개의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죠, 그죠? 세반고리관이라고 하고요. 자, 그 부분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자, 반고리관. 반고리관은 각 가속도를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즉
회전과 관련된 운동을 감지한다는 기관이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 보면은 주머니 모양의 어떤 낭이 있는데 이석기관이라고 하죠. 이 이석기관은 선상가속도 또는 선형가속도를 감지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관련된 어떤 그런 힘을 감지해 준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세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네, 세반고리관 중에서 한 고리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세반고리관에는 이 안에는 이제 일종의 유체, 림프핵으로 차 있고요. 이 아래쪽 이제 볼록한 부분을 이제 팽대부라고 합니다. 팽대부 내부에는 이런 팽대정이 있고 일종의 그 젤라틴과 같은 팽대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유모세포가 있어가지고 팽대정과 유모세포가 같이 이렇게 연결된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회전에 노출됐다고 가정해보죠. 어떤 선회가 시작되면은 당연히 반고리관도 같이 돌겠죠. 회전을 따라서. 왜? 이 반고리관 자체가 우리 측두골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회전을 하게 되면 반고리관도 따라 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반고리관의 어떤 회전에 따라서 안에 있는 유체도 같이 회전을 하게 돼 있는데 관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림프핵 자체는 반고리관의 어떤 회전보다는 약간은 뒤늦게 어떤 흐름이 있고요. 결국은 그러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팽대정 쪽으로 압력을 가해주면서 팽대정이 어떤 압력을 가해주면서 팽대정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노출되면 결국은 유모세포도 같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내 몸이 돌아가고 있구나. 설혹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회감을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회가 지속되는 환경을 가정해 보죠. 선회가 지속되기 때문에 역시 이 반고리관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둥속이 어떤 선회가 지속되면은 이 반고리관 안에 림프액이 흐름이 관의 벽을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의 상대 운동이 0이 되면서 이 팽대정에 가해지는 압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부러졌던 이 팽대정은 원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회감을 상실한다는 거죠. 비행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자, 좌배크든 좌선회든 우선회든 선회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선회가 일정 시간 지속되다 보면은 특히나 시각적인 어떤 참조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회는 어떤 느낌으로 변한다? 직진 수평 비행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세반고리관이 갖는 어떤 착각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반고리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석기관. 아까 이 주머니 모양의 어떤 낭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주머니 모양의 낭은 이석기관이라고 하는데, 자, 난형란하고 구형란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난형란의 하부와 구형란의 내측벽에는 일종의 세포의 어떤 군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형란은 특히 수평 방향의 선상 가속도를 감지하고 구형란은 수직 방향의 선상 가속도를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선상가속도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옆으로 기울여도 마찬가지죠. 자, 전정기관이 갖는 어떤 메커니즘, 자, 요 세포의 군집을 확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석기관. 자, 요 부분, 요 아랫부분을 이제 평형반이라고 하는데요. 평형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형반 위에는 뭐 뼈조각과 같은 백악질의 결정체인 이 이석을 포함하는 일종의 젤라틴과 같은 이석막이 놓여 있습니다. 이석막이. 그리고 평형반에서는 유모세포가 이렇게 이석막 쪽으로 솟아올라 있다는 거죠. 돌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이석막의 어떤 변이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석막 자체가. 뭐 앞으로 숙이면은 이석막 자체가 앞으로, 머리를 뒤로 숙이면은 뒤쪽으로. 그러면은 이석막 내부에 도출되어 있던 감각모발도 같이, 유모세포도 같이 굴절이 되겠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머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전정기관 착각의 기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반고리관은 회전과 관련된 각 가속도를 감지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시각이 제한된 환경에서 등석 선의 노출이 됐을 때는 정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반면에 이석기관은 중력과 관련된 선상 가속도를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중력이라는 어떤 중력 선상 가속도와 비행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선상 가속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각의 어떤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고유 수용계입니다. 자, 고유 수용계는 피하 조직, 근, 건, 관절 등에 분포되어 있는 지각 신경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하 압력 감각기. 자, 지구 중력에 대한 자세를 감지한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에 느끼는 어떤 압력이 있겠죠. 그죠? 서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발바닥에 느끼는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력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감지하는 게 이 피하 압력 감각기고요. 근육 운동 감각기는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피하 압력 감각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좌선회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죠. 좌선회를 하게 되면은, 자, 선회하는 외측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의 지구 중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힘은 두 힘의 벡터, 즉 합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은 조종사가 머리에서 다리 쪽에 어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져서 비행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직진 수평 비행 감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고용 수용기와 관련된 착각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형 감각기관은 시각기관, 뇌의 전정기관, 그 다음에 고유 수용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시각이 가장 신뢰할 만한 평형 감각기관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뇌의 전정기관은 세반고리관, 이석기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세반고리관은 회전과 관련된 각 가속도에 반응하기 때문에 회전 관련 착각을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감각기관이고요. 이석기관은 선형 가속도에 반응하기 때문에 중력과 관련된 착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유 수용계 중 피하 압력 감각기는 자세와 관련된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감각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항공생리 이론 8강 평형 감각기관 내용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